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카지노 이용자가 카지노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대법원 판결의 다수 의견을 설명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반대 의견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반대 의견 내용이 일ừng 타당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인제 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박을 여기서 못하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도박을 끊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다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카지노 이용자가 어지간해서는 카지노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 그 주장이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반대 의견도 어느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출입 제한 요청 제도와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카지노 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 준칙이 있어요. 이제 이 영업 준칙에서는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되고,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이 문서로 카지노 사업자에게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 카지노 사업자는 그 당사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인제 이 강원랜드 그 카지노 사업자 내부적으로 카지노 출입 관리 지침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살펴보면 본인 또는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요청 시 담당자의 별도 판단이나 결정 없이 영구적으로 출입 제한을 하는 것으로 정했고, 근데 인제 이에 반해서 뭐 관공서나 유관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출입 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제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 및 본인의 요청 등에 의해서 출입이 제한된 사람에 대해서는 뭐 관련 서류, 뭐 출입 제한 해제 신청서, 뭐 도박 중독 센터 상담 확인증 뭐 이런 거를 갖추고 있으면 출입 제한을 해제할 수는 있는데, 그 경우에도 출입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출입 제한 요청이 처음이면 출입 제한일로부터 3개월 이상, 출입 제한 요청이 2번 이상이면 출입 제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하여야 이제 절차를 거쳐서 출입 제한을 해제해 줄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이용자 본인이나 직계 혈족 배우자가 카지노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출입 제한 요청을 할 경우 뭐 심사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놨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 놓은 거는 도박 중독자들의 특성을 감안한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신청하면은 쉽게 해제 못 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이제 반대 의견은 이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가장 일차적인 손해는 재산 상실이니까 이제 도박 중독자 혹은 그 가족들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런 출입 제한 조치를 카지노 사업자 직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해서 카지노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가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손해는 출입 제한 조치 위반 행위와 상당히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이므로 카지노 사업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반대 의견은 봤어요. 이제 반대 의견은 이거죠. 다수 의견과 같이 카지노 사업자의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이제 도박 중독 상태의 존재, 뭐 그것에 대한 인식, 상당한 손해 발생 등 요건을 추가하게 되면 이 증명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푼돈을 계속해서 잃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진짜 회원용 영업장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고액의 베팅이 가능한 사람들은 또 이거를 증명을 해 가지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제 카지노 사업자 입장에서 이용자가 누군지 관심을 두지 않을수록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반대 의견을 보고 있거든요. 그쵸. 이제 다수 의견을 쉽게 설명하면 도박 중독 상태에 있어 가지고 카지노를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있었고 그걸 카지노 사업자가 아는 상황에서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카지노 이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판시를 했는데, 바꿔 말하면 카지노 사업자가 "이 사람 누군지 몰랐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여기 얼마나 자주 오고 돈을 얼마나 많이 쓰고 가는지 몰랐다고 그냥 해 버리면 오히려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되니까 '카지노 사업자에게 유리한 해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어디까지를 중독자로 보고 카지노 사업자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 카지노 출입할 때마다 이 사람이 중독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이 사람이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을 떠나서 이 사람이 진짜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쓰고 가는 걸 수도 있고, 없는 돈 긁어 모아 가지고 막 돈을 쓰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다 카지노 사업자가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까지 체크를 해서 분류를 하고 뭐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이 주장하는 그 보호 의무의 범위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보호 의무가 있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실제 사안 같은 경우는 출입 제한 요청을 했다가 중간에 철회를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다투다가 대법원까지 왔고, 결정적으로. 만약에 그냥 출입 제한 조치를 신청을 했는데 카지노 사업자가 이를 놓쳤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그래도 인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출입 제한 요청을 했다가 중간에 철회를 하고 뭐 이런 사정이 있었어 가지고 결정적으로 출입 제한 요청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드나들었죠. 그런 사정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된 판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출입 제한 조치가 내려진 사람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그때는 아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액수 산정이나 이런 것도 또 문제일 겁니다. 돈을 어디에 얼마나 걸었는지 뭐 이런 것도 또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그렇고 한데, 아무튼 반대 의견은 어느 정도 카지노 사업자에게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고 봤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또 하나 쟁점이 되었던 거는 베팅 한도액 제한 규정 위반 문제죠. 이제 반대 의견은 도박에 거는 금액은 도박에 따른 재물의 득실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고, 이제 카지노 게임을 즐기는 과정에서 베팅 한도액 제한 외에 카지노 이용자의 과도한 재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법제상 마땅히 금지되어야 될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도박의 속성을 가진 카지노업을 특정 카지노 사업자에게 지극히 예외적으로 허가하면서 법령 등의 직접 근거 규정을 둬서 베팅 한도액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한 취지를 단순하게 일반 공중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 그에 못지않게 카지노 사업자가 카지노 이용자와 카지노 게임을 하면서 합리적인 판단력과 자제력을 상실한 카지노 이용자의 사행심에 편승해서 이용자의 과도한 베팅 금액으로 인한 과다한 손실을 미천으로 사업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베팅 한도액을 정한 중요한 이유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도박과 관련된 법 체계의 모순과 부조화를 최소화하고 입법자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근거 규정을 둔 의미를 올바로 살리는 길이다라고 반대 의견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팅 한도액 제한 규정은 카지노의 사회적 폐해를 억제하기 위한 공익 보호 규정인 동시에 실제 카지노 이용자의 과도한 재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카지노 이용자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할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봤죠. 그러면서 반대 의견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도박 중독자와 그 가족들에게 카지노는 탄광의 막장보다 암울하다.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허가로 많은 개인이 파멸하는 현실에서 카지노 사업자의 불법적 영업으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설령 그들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권리 구제를 완전히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 이제 다수 의견은 베팅 한도액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서 카지노 사업자가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나 이에 가름하는 뭐 과징금, 과태료 뭐 이런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더해서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취지로 판시를 했는데, 반대 의견에서는 이 어차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가 하나뿐인데 경쟁 사업자가 없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해도 그 효과는 제한적이고, 게다가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업 정지 처분을 내리는데 사실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카지노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 없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이라도 지워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반대 의견을 받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뭐 빠찡코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 봤을 때
기계 여러 개에다가 그냥 인제 적당히 뭐 올려 놓고 플레이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것도 불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뭔가 어느 정도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정을 내세워 가지고 베팅을 하고 하는 게 물론 베팅 한도액 제한 규정 위반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여러 명을 써 가지고 베팅을 하는 게 무조건 '카지노 이용자에게 손해인가?'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지노 이용자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돈을 따려고 지금 여러 명을 세워 놓는 건데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베팅을 하는 건데 그 카지노에게 유리하다는 구조를 깨기 위해서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양방 베팅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제 그것까지 카지노 사업자가 관여를 해야 되는가? 책임이 있는가? 본인이 카지노에서 이겨 보겠다고 하는 행위인데 그거를 말리면 오히려 더 '카지노 사업자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거 나 돈 못 따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 니네가 돈 잃으니까 지금 나보고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카지노 사업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 사람의 돈 잃는 거를 내버려 두고 보는 거밖엔 방법이 없겠죠. 그러다가 운 좋아서 몇 번 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도 저는 어쨌든 이것저것 다 따져 보면 다수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반대 의견처럼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도박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다수 의견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답안지를 쓴다고 하면 반대 의견 입장에서 신나게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러모로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는 판례여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